지금부터 남해군 맞춤형 인구정책 및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연구 용역 3차 중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그간의 추진경과 설명, 용역 수행사의 맞춤형 인구정책 연구 용역 3차 중간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의견 개진을 한 후 군수님의 총평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충남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늘 제3차 인구정책 용역 중간 보고인데, 사실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오늘날 가장 큰 지역적인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도 인구를 늘리는 것을 가장 큰 행정의 정책 과제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든 인력을 가지고 훈련도 하고 또 세금도 걷고, 지금처럼 이 기관산업 마을 일들을 전부 다 사람 힘으로 했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리고 세수도 늘리고 또 군인도 이제 인구를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 절실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부 지역이 시골 지역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우리 지역은 농수산물 기반이 튼튼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관광 자원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10년 전을 대비해서 우리 지금 현재 남해 인구를 보면 전체 인구는 한 11.7% 감소를 했지만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 인구는 35.2%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생산적인 그런 활동을 해야 될 청년층이 겪으면서 더 큰 문제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보다 청년층의 격감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청년과 혁신팀을 창설을 했고, 그전에는 기농기촌팀, 인구정책팀, 또 일자리 창출팀에서 청년, 일자리, 인구를 늘리는 부서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어떤 실적이나 확연한 대안은 없습니다. 오늘 아마 용역 보고도 용역사에서 보고를 하겠지만은 특별하게 어떤 획기적인 대안은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예절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우리 남의 발전을 위해서 느끼고 있는 바,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고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수행사는 대구시 소재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고, 용역 기간은 2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지난 3월 8일 착공 보고를 시작으로 6월 19일 군수님 사업별 관가소 1차 중간 보고, 7월 3일 군의회 2차 보고를 하였고, 오늘 3차 보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해군 맞춤형 인구정책 및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연구 용역 3차 중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김연희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해군 맞춤형 인구정책 및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연구 용역 3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업의 개요는 아마 이전에 설명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남해군의 인구 감소세를 조금 완화하고, 그리고 남해군의 인구 구조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청년층이라든지 중년층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해군으로 유입될 수 있을까를 위한 그런 사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는 올해, 그리고 목표 연도는 2030년까지로 하고 있고, 저희가 공간적으로는 남해군 내를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지만 남해군의 인접 시군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인구를 감소하는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그리고 인구 변화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과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최신 기준 2019년 6월 기준으로 남해군의 인구는 44,057명 그리고 22,643세대입니다. 세대당 인구는 1.9억 명이고 인구가 비교적 많이 집중해서 분포하고 있는 남해의 경우 세대당 인구는 2.23명이지만 그 외 모든 면지역은 인구가 2명 미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연도별 인구 변화를 보시면 2009년 5만 명에서 2018년 4만 4천 명 정도로 약 6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 남해군의 음명별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약 2개에서 3개 정도의 면이 사라진 인구 정도가 감소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 중에 청년층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있는 경제활동,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포인트 요인법이라는 최신 기법으로 장래 인구를 추계를 했을 때 2030년이 되면 남해군의 인구는 약 4만 7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약 10년 후에는 4,000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문제점은 중위연령, 그러니까 전체 남해군의 인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연령이 65.7세로 굉장히 지금보다 이제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5년이 55.5세였으면 2030년에는 63.7세로 굉장한 고령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상뿐만 아니라 남해군에 있는 국민들이 현재 그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남해 인근에 있는 시군민들이 남해군에 유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약 한 달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 국민들에게 일자리 선택 시에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임금 수준이 47.6%로 가장 높았고 이와 동일하게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 지급 여부처럼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서 취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업종이 편중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지만 남해군의 정주 의향으로는 가급적 살고 싶다, 그리고 계속 살겠다, 또한 긍정적인 응답이 61.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주거 환경, 그리고 문화 여가가 23.9%, 그리고 육아 환경이 13.0%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인력 채용 시에 가장 힘든 점으로는 인건비 상승 정책이 27.9%로 사실 얼마 전에도 최저임금이 또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업체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이유가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이나 취업을 기피한다는 것이 33.3%로 나타나서 나는 남해군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임금이 좀 마땅치 못한 그런 미스매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 현 거주 지역에 있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그리고 계속 살겠다는 의향도 65.6%로 남해군과 같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으로 이주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직장 또는 사업체를 옮기는 것으로 33.6%, 그리고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다음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친한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직장이나 사업체를 옮기는 것만큼이나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이주를 했을 때 가장 바라는 사항으로는 이주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약 34%, 그 다음이 질 좋은 일자리가 17.9%로 나타나서 이주를 했을 때 사실은 이사를 하는 것이 비단 거주지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여가 생활 등이 모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가 만족된다고 해서 이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와 관련된 여러 부분이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될 때 이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본 과업에서 드리는 사업의 제안은 먼저 비전으로는 함께 살고 싶은 희망도시 남해, 그리고 이안으로는 더 나은 삶이 있는 행복 성장도시 남해였습니다. 남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그리고 아직 개발이 덜 된 그런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이 덜 개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력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면서 그리고 주거 환경이 함께 개선이 될 때 좀 더 살기 좋은 남해가 됐고 그리고 함께 살고 싶은 희망도시라는 의미는 나도 살기 좋지만 누군가와 더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 좋은 그런 희망도시 남해를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먼저 도시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정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이런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서 도시와 같은 환경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미 도시에서 눈이 높아진 그런 도시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일한 아니면 그와 비슷한 조건의 어떤 생활 편의가 구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에서는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남해도 실정에서는 바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원을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도시재생과 연계를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에 있어서는 생활 속 문화 여가 인프라 구축을 강화시키는 것인데요. 보통 시나 그리고 분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도시민들과 비슷하게 아니 동일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인근 시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도 남해군만의 어떤 문화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연령대별로 요즘은 고령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게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그런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보건에 있어서는 아동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농어촌에 있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농어촌을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농이나 귀촌 그리고 기어촌을 할 때 도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돈을 벌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이 되면서 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있는 귀농이나 귀촌을 통해서는 좀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농어촌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화 인재 양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학습적인 것 그리고 공부만 잘해서는 성공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 안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인재라든지 아니면 남을 조금 더 잘하는 그런 인성을 갖춘 인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재를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창의 융합 교육 모델을 개발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남해로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부분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는 도시 지역에서도 지역의 현안들을 관주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대안을 내놓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남해군에서도 이루어야겠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 온 그런 새로운 그런 그 사람들이 정착하기 좋도록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맞아주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어떤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 제시드린 사업이 약 4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12개를 추려서 1차 역정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전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 남해의 인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대명 리조트입니다. 대명 리조트의 경우에는 조성 단계에서 약 1,560명의 고용이 파급이 될 것으로 고용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완공이 되었을 때는 이 리조트 내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식사라든지 어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800명 정도의 고용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 리조트가 사실은 저희가 현재 인구 정책에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남해군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발생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명 리조트에 분명히 취업을 하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물론 제공이 되겠지만 가족 단위라든지 아니면 남해군에서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는 젊은 층의 경우에는 따로 아파트를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를 유치를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주거 여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겠고, 현재 남해병원 한 곳인 어떤 종합병원을 좀 더 의료 인프라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남해군에 왔을 때 어떤 그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명 리조트에 취업하는 그런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청년 영타운 조성과 그리고 보육 체계 점검, 그리고 이와 연계한 어떤 귀촌타운 조성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연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해 여수 동서 해저 터널입니다. 이 동서 해저 터널이 조성이 될 경우에는 남해군에서 어떤 유입되는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여수에서 그리고 남해군의 어떠한 그 친환경적인 그런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주거 여건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귀농귀촌입니다. 지금 귀촌 가구주 연령을 보시면 의외로 20대 이하 그리고 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귀농귀촌이 쉽지 않은 이유가, 먼저 그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남해군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그리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귀농귀촌에 들어가는 그 이탈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온 그런 젊은이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지역 전문가 세 분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남해군은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실버 도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실버 산업이 특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형 병원을 유치하거나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국립병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보다는 남해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자. 그리고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서 모두 이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 여수 그리고 남해 해저 터널이 개설이 되면 모두 이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텃세를 완화하는 문화 조성에 좀 더 이렇게 자주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돌창고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과 같은 그런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이스 산업과 같이 이런 전시 컨벤션 회의 산업을 활성화할 때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예산이 고령층뿐만 아니라 좀 가동이라든지 전 연령층에 좀 균형 있게 배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해저 터널이라든지 대명 리조트 이 부분 역시도 어떤 그 남해군의 모든 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현재 실정으로 인구 증대는 어렵다는 그런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셨고, 하지만 지역에 있는 특색을 살렸을 때 관광이라든지 생태 환경을 살려서 유동인구를 증대시킨다든지,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제조업을 좀 살려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남해군을 생태도시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그런 특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 의견을 정리를 했을 때 남해군은 고령 친화 산업을 육성을 시켜서 고급 시니어 타운이라든지 돌봄 전문가 양성을 시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일자리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돌봄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특화를 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을 시키고 특히 이런 청년 예술인과 창업자들이 남해군에 와서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들만의 어떤 마을이라든지 타운이 조성이 되면 또 이런 같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그런 소수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남해군에 머물 학생을 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업안입니다. 단체 이주 지원입니다. 보통 그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그런 그 이주에 대한 것 아니면 인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둘째로 나오면 얼마, 셋째로 나오면 얼마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이와 함께 이주를 했을 때 얼마를 준다는 것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1대1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세대 혹은 3세대가 함께 왔을 때 이주 비용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일자리 그리고 매칭 그리고 그 주거지 주변의 어떤 경관 개선이라든지 안전 인프라를 강화를 해서 최대한 그 두 가족 혹은 세 가족이 살기 좋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면서 한 번에 한 명, 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7명에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이주 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해 청년 빌리지입니다. 사실 대명 리조트뿐만 아니라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딱히 지금 그 즐길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 청년 빌리지를 조성을 해서 청년들의 어떤 그 소규모 주택 타운을 조성을 해서 입주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남해군으로 이주를 해오는 그런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타운 내 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을 해서 또 청년들이 남해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남해 청년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숲세권 아파트 조성입니다. 도심의 거주지에 보면 요즘 숲세권 아니면 역세권, 공세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숲이라든지 공원에 있으면 거주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특히 그 미취학 아동을 둔 그런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주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할 때 일단 아파트가 남해군에 들어와서 건립이 되면 그 부지 인근에 있는 작은 숲이라든지 근린공원을 조성해주고 그리고 아파트와 연계할 수 있는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그리고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을 지원을 해서 한 아파트 전체가 좀 큰 공동체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외부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그 곳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인구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남해에 있는 고령층을 위해서 공동업 인프라 구축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해군에 지금 보시는 것은 2017년 그 기준으로 독거노인을 보시면 굉장히 전 지역으로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독거노인 분들이 혼자 계시다 보면은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이런 그 증상이 더 빨리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곳에 모여 사시면서 어르신이 이주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돌봄에 대한 서비스도 밀착형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책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는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이제 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브랜딩 강화입니다. 남해군을 청정 보육 1번지로 이미지화를 해서 미세먼지 없고 그리고 보육 스트레스 없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자연을 선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학부모들에게는 보육 스트레스를 조금 없앨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은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돌봄 체계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를 통한 학습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확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부 육성입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 중에서 어떤 농협으로 소득을 올리려는 전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정착할 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인데, 물론 이런 그 귀농 귀촌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와 1대1로 그 전문가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민이 매칭을 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지식을 남해군에 와서 직접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가 옆에 붙어서 이제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는데, 이 중간에 있는 남해군에 있는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는 이제 그 농지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청년들이 와서 그 남해군에서 정착을 하고자 했을 때 사실 이런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거래가 되고 외지인에게는 잘 거래가 되지 않는데, 이 중간에서 저희 그 남해군의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조금 역할을 해주셔서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 가지 농사 여건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남해군에서 농업을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면서 남해군의 어떤 농촌과 농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인력을 양성시키고 인구 유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 남해군에서 가장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활용 가치가 높은 것이 해양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양 자원이 단순히 경관 자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양을 좀 치유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레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레인포의 특징은 저희는 잘 닦여진 길을 많이 이제 걷기는 하는데, 이렇게 조금 지역의 농촌이나 어촌 지역에 참 이런 그러니까 경사가 약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걷기에 편하지만 않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좀 치유가 되는 것, 그리고 해풍이라든지 해초,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에, 그러니까 남해군에 있는 햇빛을 이용한 그런 그 테라피 등을 활용을 해서 좀 치유에 대한 그 산업을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관광 특화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마이스 산업을 했다가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마이스라고 하면은 전시라든지 컨벤션, 전시, 이벤트, 포상여행 이 4개가 모두 포함이 되는데, 저희는 이 4개 중에서 조금 더 포상여행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명 리조트가 개관을 하면 분명히 이 안에는 회의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한 달 반 전쯤에 정말 거제에 있는 그 리조트, 대명 리조트에 갔었는데, 평일이었는데 다른 시군부하고 일반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모임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가 사실은 거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명 리조트가 오픈을 했을 때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런 모임이라든지 회의를 하려고 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관광객들, 그리고 비즈니스차 오는 분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 관광 자원을 개발을 해서 이런 포상여행을 조금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좀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영타운 조선입니다. 현재 남해군청을 위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지역에 도시 재생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해 영타운의 경우에는 이와 연계를 해서 남해 청년센터 건립 및 운영을 하면서 남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좀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청년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또 이 거리 내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그 기능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 지원 통합풀 강화입니다. 원래는 이주 지원 센터였는데 조금 더 범위를 축소시키고 대신 그 전화를 통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양성 및 배치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문 상담사라면 남해군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여기에는 원래 살고 계셨던 분, 아니면 다시 돌아온 분들, 그리고 새롭게 이주한 분들, 그리고 귀농과 귀촌인 등이 모두 포함이 되면서 본인이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전화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형 인재 양성입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입시 위주의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해의 경우에는 남해군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거버넌스 구축이 먼저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부모 그리고 아동시설봉사자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 교사가 모두 포함이 되면서 조금 남해에 있는 현재 교육 여건을 좀 반성을 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되겠는데요. 원래 저희가 이제 21세기형 인재라고 하면은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의사소통, 협력, 창의성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사실은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협력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길러주고 여기에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태양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남해에서 어떤 잘한 학생들이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창의성이라든지 협력 그리고 좀 남을 배려하는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남해형 인재를 양성드리는 것을 사업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센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센터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포상관광이라든지 해양치유산업 그리고 실버산업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는 남해군 내에 이런 이런 부문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직업교육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시 단위만 가더라도 광역시가 아니면 내일 배움 카드와 같은 그런 카드를 쓸만한 학원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남해군은 아마 더 열악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근 시나 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남해군 내에서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다수가 아니더라도 소수라도 소수 정예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교육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 영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국민보고를 드리고 오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추가로 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 보완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안이 좀 더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 실과별로 회람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8월 19일 날 최종 보고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